유럽 축구의 정점에서 그는 산시로의 왕자라 불렸다.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챔피언스리그의 아이콘, 수비수들이 두려워했고 팬들이 사랑했던 스트라이커였다. 안드리 슈첸코의 커리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골, 트로피, 끝없이 이어지는 박수갈채. 하지만 조명과 은빛 트로피 뒤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탈의실에서의 조용한 굴욕,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내려진 결정들. 공개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사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 그리고 이제 49세가 된 슈첸코는 더 이상 신화를 지키지 않는다. 그는 처음으로 결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5명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결정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은퇴 후 여러 해가 지난 뒤 그의 유산을 기리는 조용한 인터뷰 자리에서 셰우첸코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받았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는 예상보다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성공이 결코 어떤 기억들은 지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타이틀은 잔인하게 내뱉어진 말들을 잠재울 수 없었고, 골은 악수로 맺어진 배신을 되돌릴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품이란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관점을 바꾼다. 49세가 된 지금, 계약과 박수갈채의 압박 없이 과거를 돌아보며 슈첸코는 마침내 말하기로 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어떤 메달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상처를 남긴 5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Number is 로만 아브라모비치, 로만 아브라모비치. 슈첸코에게 고통은 경기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무실과 초대받지 못한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그를 잉글랜드로 데려온 인물로 기록적인 이적을 성사시킨 장본인이자 야망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처음에 슈첸코는 그 신뢰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말 없는 부담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스트라이커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훈련했고, 기다렸고, 프로답게 행동했지만 결정은 언제나 이미 봉인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듯했다. 훗날 동료들은 그 영입이 구단주의 프로젝트라는 속삭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꼬리표는 그를 조용히 고립시켰다. 한 차례 사적인 대화에서 아브라모비치는 그에게 내 순간은 올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 흘러갔고 자신감은 소진되었으며 그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슈첸코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벤치에 앉는 일이 아니라 축구선수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대면도 설명도 없었고 오직 거리감만 남았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충성심은 숫자가 맞지 않는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구단주가 인내심을 잃었을 때 선수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오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신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넘버 4. 존 테리. 존 테리. 탈의실 안에서 슈첸코는 침묵이 모욕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 테리는 주장이었고 모두가 귀를 기울이던 목소리였으며 첼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중이 있었다. 악수, 직업적인 미소, 노골적인 적대감은 없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는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다. 패스는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다. 움직임은 무시되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긴장된 한 경기에서 슈첸코가 수비수들 사이로 침투했지만 공을 받지 못하자 그는 좌절한 채 뒤를 돌아봤다.
그때 테리가 자리를 지키고 네 역할을 해 라고 소리쳤다고 전해진다. 말 자체는 단순했지만 그 어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팀 미팅에서 슈첸코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리더십이 이미 핵심을 선택해 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팠던 것은 경쟁이 아니라 배제였다. 스트라이커는 뒤에서 뛰는 동료들의 믿음에 의존한다. 그것이 사라지면 본능도 죽는다. 슈첸코는 나중에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손님처럼 느껴졌다고 인정했다. 용인되었을 뿐 결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주장이 더 이상 자신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을 때 한 공격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조용한 무관심이 가장 깊은 겁으로 변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넘버 3. 마르코 마테라치, 말초 마테라치. 어떤 라이벌 관계는 경쟁에서 태어난다. 또 어떤 라이벌 관계는 고통에 의해 기억 속에 새겨진다. 슈첸코에게 마르코 마테라치는 재능만큼이나 위협이 무기가 되던 이탈리아 축구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밀라노 더비가 이어지던 시절, 그들의 맞대결은 결코 공간을 마크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이었고 거칠었으며 집요했다. 산시로에서 열린 한 격렬한 경기에서 슈첸코가 골을 향해 돌파하던 순간 마테라치가 늦게 태클을 들어 뒤에서 그를 잡아챘다. 반칙으로 공격은 멈췄지만 여파는 남았다. 잔디 위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슈첸코에게 마테라치는 몸을 숙이며 일어나, 이게 축구야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사과는 없었다. 비웃는 표정과 갈라진 관중석의 함성만이 남았다. 슈첸코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태클 그 자체가 아니었다. 수비수는 태클을 한다.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 의도였다. 그 도전이 수비가 아니라 위협을 목적으로 했다는 느낌이었다. 이후의 더비들에서 그는 표적이 되었다고 느꼈고 산만하게 만들고 굴욕을 주기 위한 말들로 도발을 당했다. 리듬과 자신감에 의존하는 스트라이커에게 이러한 순간들은 단 한 경기 이상의 것을 무너뜨렸다. 그것들은 의심과 분노를 심어 놓았다. 경쟁이 잔혹함의 경계를 넘을 때 라이벌 관계는 어디에서 끝나고 증오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넘버 2. 조제 모리뉴. 슈첸코에게 이것은 고함이나 공개적인 충돌에서 비롯된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가운 것이었다. 조제 무리뉴는 권위와 카리스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위계를 갖추고 등장한 감독이었다. 시작부터 셰우첸코는 자신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노력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도 아니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갔다. 슈첸코가 골을 넣어도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의 근소한 패배 이후 열린 비공개 미팅에서 무리뉴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당신은 위대한 챔피언이지만 이 팀에는 기억이 아니라 군인이 필요하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가장 깊이 배인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슈첸코는 벤치에 앉아 다른 이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기를 계속 경험했다. 자신의 이름이 결코 불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가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마치 자신의 커리어 전체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축소된 것처럼 말이다. 무리뉴는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침묵, 반복, 배제가 모든 일을 대신했다. 감독이 당신을 보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공개적인 충돌보다 더 잔인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한 전설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 싸움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넘버 1. AC 밀란 이사회, AC 밀란 보드. 어떤 태클이나 어떤 감독, 어떤 라이벌보다도 가장 깊은 상처는 집에서 왔다. AC 밀란은 슈첸코에게 단순한 클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고 가족이었으며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든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배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팠다. 그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정직함이 모든 과정을 이끌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대화는 모호했고 약속은 불분명했으며 결정은 너무 늦을 때까지 미뤄졌다. 시우첸코는 훗날 밀라넬로의 한 사무실에 앉아 구단 수뇌부가 전략과 장기적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첼시로의 이적이 최종 확정되었을 때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중하게 준비된 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를 괴롭힌 것은 떠남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이었다. 감세 기반한 작별 인사도 없었고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문 쪽으로 밀려났을 뿐이었다. 그는 한번 사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나는 정직함을 요구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쉽게 편의로 변하는지를 배웠다. 시우첸코에게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바뀐 시점이었다. 전성기를 바친 클럽에서조차 충성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축구에서 헌신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집마저도 당신을 밀어낸다면 선수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 안드리 슈첸코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는 분노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명확함으로 말한다. 이 5개의 이름은 전통적인 의미의 적이 아니라 신뢰가 깨지고 침묵이 존중을 대신했던 순간들의 상징이다. 그의 커리어는 골, 트로피, 그리고 우아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환호 뒤에는 끝내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존재했다. 그는 축구가 성공을 보상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이들을 보호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박수가 사라질 때 하나의 질문만이 남는다. 과연 얼마나 많은 다른 전설들이 아직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이름들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